네,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합니다. 8시 59분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0.6%, 0.2% 정도 상승이고요. 3091, 783 이렇게 지키고 있네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뭐 전일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거를 초반에 일부 되돌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주사들 계속적으로 리포트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들 일단 좀 오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전력 인프라도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요거는 약간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반도체도 삼성전자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또 이제 뭐 소캠이라든지 뭐 HBM4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떤 거에 좀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네, 아마 분기 실적, 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체크 심리로 약간 넘어갈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관세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누구는 50% 매길 것이고 EU는 10% 허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세 그 뉴스 플로우에 일희일비 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분기 실적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약간 좀 가미가 좀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7월의 첫 거래, 3분기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좀 탐색전이 강할까요? 뭐 전일에 이제 좀 수급 빠지고 해서 빠졌던 종목군들 오늘 좀 되돌림이 초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재생에너지 쪽도 좀 시간 외부터 강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들이 최근 한 4, 5월을 좀 힘들었는데 오늘 좀 방산주들도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주사들이 일단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주사랑 연관이 되어 있는 자회사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쪽도 나쁘지 않고 재생에너지 쪽도 나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좀 연결고리가 많은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일단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주들이 목표 주가 상향 오늘 좀 세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개장을 했고요.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3090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6%.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정도 오르면서 6만원, 다시 6만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3개월 차트 보면 꾸준히 계속 올라와 주는데 요 61,600원 여기를 지금 못 뚫어서 조금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꾸준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오늘 1.5% 정도 떨어지면서 287,5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엔솔도 1.3% 정도 약세 기록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두산에너빌리티는 1.2% 상승입니다. 69,200원 가리키고 있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랑 한국전력 빼고는 대부분 다 보합권 혹은 1%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3% 가까이 또 오르고 이 외에도 신한지주도 1.6%, KB금융도 0.5% 뭐 이 정도로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특이하게 SK스퀘어는 3.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HMM 2.4% 정도 상승. 오늘 삼성그룹주가 좀 좋은가요?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 2%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SK주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SK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지주사인 SK도 5.4% 오르면서 좋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LG도 3%. 오늘 지주사가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좋은데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3.1%, 3.8% 이렇게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도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전지, HLB,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0.5%에서 1.2%까지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는 전반적으로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딱히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조금 탐색전이 조금 더 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 하이닉스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양전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계속 나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가 좀 날뛰어지는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SK오션 플랜트가 막 엄청 불을 뿜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솔루션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거는 이제 BBB 그리고 IRA 그 부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랑 2차전지는 좀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근데 이제 수정 IRA 법안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부정적인 내용을 조금은 좀 줄여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왔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음 거래에 또 해상풍력도 또 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과 이제 풍력에 대한 이슈가 좀 좋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사상 최대 이제 생산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다음 지주사들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도 목표 주가 11만 원대 나왔고, DLNC가 목표 주가 7만 원대 중후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뭐 재룡전기, 그다음에 LS 그룹, 뭐 이런 전반적인 배전반, 뭐 이제 전력 인프라 쪽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클은 뭐 크게 이제 종가상으로는 큰 변동은 없었는데 장중에 좀 변동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변동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로 목표 주가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향 조정한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주상은 단연 눈에 띄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SK 스퀘어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동조가 보통은 되죠. 지금도 아직 동조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주도 지주사 증권주가 좀 번갈아가면서 쉬는 약간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상법 뭐 이제 모멘텀이 한 번 더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쪽으로 다시 또 매기가 붙는 거 아닌가 싶어요. 증권주, 지주사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거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아까 DLNC 이런 거 건설주 리포트 나오니까 개별 주정으로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뭐 인플리케이션은 아까 뭐 저기 그 서클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뭐 재생에너지도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또 애플이 막판에 올라와서 미국은 오른 거거든요. 애플. 네, 오래 가면 한 2% 올랐더라고요. 장중에는 나쁜 뉴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다가 결국 오픈AI 기술을 애플이 채용해서 시리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것이 애플 관련되는 주식이 혹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섣부르지만 그런 정도가 임플리케이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오르는 애들이 건설 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 지주사 쪽, 거기에 증권,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건설 쪽은 말씀하셨다시피 DLENC 이쪽에서도 지금 한 10% 정도 오르고 있는데, DLENC 리포트 나왔어요. 가장 빠른 원가 개선 사이클 진입, 미국의 SMR 사업 확대 가능성도 커진다, 주택 원가율 악화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목표 주가 74,000원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건설 쪽에서도 조금 좋아지면서 거기에 SMR의 모멘텀이 붙는다라는 얘기로 74,000원인데 오늘 56,700원 10%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현대건설도 5.6%, 삼성 E&A 3.8%, 뭐 GS건설 등등등 다른 종목들도 여타 종목들도 2%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데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CS 윈드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가고 있는데, 요거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또 두 분이 좀 설명을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상원에서 태양광 감세 법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세액 쪽 공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조기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논리 구조로 요게 올라가는 건지 두 분이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친환경 에너지 좀 오르고 지주사들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데요. HS 효성이 오늘 10% 올라가고요. 한화가 7%, LG가 4.5%, SK 스퀘어가 3%, 삼성물산도 3%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주도 나쁘지 않은데 미래에셋이 4.9% 올라가요. 다시 한번 25,000원의 고점을 찍었던 게 6월 23일 한 일주일 전인데 지금 조금 한 단계 내려왔죠. 그 부분에서 한 10%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뭐 메리츠 3%, 삼성증권 3%, 뭐 다올, SK, 신영 이런 애들도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반장은 요 네 섹터가 조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창원 본부장님 요거 그 친환경 에너지 특히 태양광 플러스 일단 태양광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BBB에서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BBB에서는 뭐 까다로워진다가 결국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RA 법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이나 이런 시기를 원래는 뭐 30년 이후로까지 보다 이걸 막 땡겼잖아요. 네. 땡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걸 다 얻어 맞았죠. 근데 그게 또 조금 풀어지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값이 좀 나와야 되는데 기대감이 좀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래일에 어쨌든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도 좀 있고 이것도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틀 전인가에 태양광에 대한 그 수요가 뭐 거의 최대치로 늘어날 거다. 뭐 30년까지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나왔던 기사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가지고 일단은 보시는 건데 BBB 법안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목요일에는 한 번 정도 좀 많이 올라간다면 비중 정도를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별로 안 오르면은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세안에는 주거용 태양광 업체 대상으로 30% 세액 공제 폐지잖아요. 근데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IRA 법안에서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뭐예요? 부정적인 거를 그러니까 좋게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그 투자세액과 이제 공급세액이 있었는데 그 둘 다 줄여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일부분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외신 보도에서. 그러니까 된다라는 건 아니고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있어서 일단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건 미국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공급에 대한 수요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즉슨 법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결국에는 원전으로만은 에너지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 악재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세액과 공급세액이 좀 집중돼서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뭐 아까 건설, 뭐 목표가 상향도 그렇고 건설이 기본적으로 좀 좋아진다 플러스 SMR의 호재가 같이 모멘텀이 붙는 애들 위주로 좀 상승 탄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SMR은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비레이트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제 6만 원, 7만 원 넘어가면 목표 주가에 별 괴리가 줄어들거든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SMR 그것도 하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다른 비즈니스가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제 건설도 이제 다시 한번 공급 확대로 늘어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아마도 그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DLNC는 개별적인 겁니다. DLNC는 워낙
예전에 그 저가로 했던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점점 실적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가 그 전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나왔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의 영향을 받네요. 저는 한 3, 4일 전에 본 리포트가 더 중요했다고 느꼈는데 DLNC는 그렇게 갈만했고요. 두산에너비에텍 하는 거는 이제 목표 주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안 비슷하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아까 그 태양과 관련되는 거는 미국 장에서 오른 거는 지금 그 전반적인 카멘트 한 것도 있는데 미국 업체들이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장비들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태양광 장비를 들여오는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 수입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장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생겨갖고 걔네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싶었는데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다른 큰 그림에서의 커멘트가 영향을 받아서 아닌 그 분위기 좋아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올라가는 건 미국하고 다이렉트리 하나 애플 투 애플로 비교돼서 오르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가 좀 줄 수 있겠고 관련돼서 올라가는 거는 수소 관련되는 건 이제 얘기가 센티먼트에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수소는 그 세액공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연장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상원의 감사안이 원래 공제 기한보다도 2년 정도 연장.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연장됐다는 소식이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뭐 태양광 말고 그 이쪽에 그 수소 관련되는 뭐가 있죠? 플러그 파워 이런 것들 같은 거는 28% 올랐어요. 미국에서. 근데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관련되는 게 있고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전반 큰 그림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옛날 나온 얘기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주가에 반영됐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아까 애플 제가 올라갔다 했잖아요. 근데 초반에 애플이 안 좋았거든요. 예. 더 안 좋은 게 많았어요. EU에서 제재하고 뭐 하니까 얘네 새로운 iOS 26 같은 거를 기능을 뭘 빼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지 똥강아지는데 갑자기 오픈 AI 쪽에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리 한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 이거 봐. 그러면서 원래 나빴던 거는 새롭게 안 보고 새로운 거 갖고 부각시키고 이런 분위기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거와 비슷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주사들이 원탑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도 LX홀딩스, 오리온홀딩스, OCI홀딩스, CJ, DL, 한화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한화는 13% 넘기죠. 신고가입니다. 15% 가까이 14%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원탑이 SK, 그러니까 9% 올라가고 그 밑에 LS, LG, GS, SK 스퀘어 뭐 이런 종목들, HD 현대 이런 종목들이 4%에서 지금 10%까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주사가 SK 신고가, LS 신고가, LG 뭐 신고가 근처, GS도 신고가 기록했네요. SK 스퀘어도 신고가 근처고요. HD 현대도 신고가 근처. 요런 지주사들의 무더기 상승은 상법 개정의 통과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SK도 뭐 지금 그룹주가 좋고 하나도 사실 되게 좋잖아요. LS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LG나 CJ, 뭐 CJ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거 나머지 애들은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주사 안에서도 확실히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이나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기는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일단은 뭐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상법에 대한 오픈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보고 나서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 확실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그 외국인이 좀 수급을 터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증권주는 최근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던졌던 산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정도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제 기대감이 완전 극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지수사 올라가고 하면 상법인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그럼 이제 증권주 같이 또 순환매로 돌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인지도 한번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법에 대한 기대감은 뚜껑
시정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기대감은 일단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 부각이 되면은 항상 증권주랑 지주사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요거 네. 관련해서 코멘트 지난주 주시려면. 계속 지주사 비교해드리는 자료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거 보시면 다시 한번 좋은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3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 반영된 거니까 어저께 반영 안 됐고 오늘 거 당연히 반영 안 됐죠. 그저께 기준입니다. 그저께까지 기준이었을 때 지주사 비교해서 NAV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 그건 아직까지 할인율이 50% 이상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순수하게 보면 HD 현대하고 하나가 가장 할인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할인율로 따지면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거고 증권사 대비 업사이드가 높은 것도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간 게 뭐죠? 자회사 모멘텀은 SK 스퀘어하고 하나 또 있죠. 맞습니다. 하나가 지금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는 뭐가 걸린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 잡으면은 언제든지 이 밸류에이션 갭을 메울 수 있는 포텐셜이 있었다. 근데 그 전에는 두산하고 SK 스퀘어 먼저 가고 하나가 또 쫓아가고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게는. 예, 그거 연장선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이닉스가 좀 빌빌거리는데 SK 스퀘어랑 SK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요거 빠지는 거 빌빌거린다 하면은 섭하지. 하이닉스요? 예. 하이닉스 오르고 있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빌빌거리는 거 같아. 그럼 말도 안 돼. 29만 3,250원. 자, 봅시다. 예. 그 지금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도가 3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예, 3일 연속 0.9, 빠진다. 0.9 오늘도 빠지고. 아. 누가 바꿔 물어보더라고. 마이크론은 그래서 오늘 3일 연속 빠져갖고 91% 올랐거든요. 네. 4월 4일 대비했을 때 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마이크론 주가가 10.8배거든요. PER이. 반도체 진짜 좋아했어요? 마이크론 10.8배 사시겠어요? 대한민국도 10.8배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을 사시겠어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낫고 마이크론 90% 올라갔으니까 쉬는 거고 하이닉스가 얼마 올랐는데 이번 달만 해도 45% 올랐는데 그다 잠깐 쉴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아무 이슈가 안 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3% 오르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1.5% 간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의미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동안 올라가고 내려간 거 봤을 때는 별 특별히 많이 신경 쓸 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으로서 마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가는 하나를 사듯이 하이닉스 대신에 SK 스퀘어를 살 수 있죠. 밸류에이션이 SK 스퀘어가 90%. 하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한 70% 이상의 글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페어링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오늘 뭐 워낙 저 지주사들이 너무 잘 가니까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도 2.2%가 올라가는데 중형주 2.2% 올라가는 거 절반이 지금 지주사예요. 네. 인서도 올라오고 있고 CJ 뭐 DL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롯데지주까지 지금 4.8% 5% 넘게 올라가네요. 5.2% KCC도 올라가고요.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상법 개정의 본질적인 수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주사를 사고 뭐 배당도 많이 뭐 대통령 얘기대로 배당도 많이 늘리고 지주사의 본질적인 가치도 좀 찾아가고 이러면 네네. 지금 이 상태로도 이렇게 지주사가 무더기로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고 우리가 지금도 좀 장기적으로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지.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되면은 맞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네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뭐 환원도 잘 해줄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장기 보유가 어려운 게 항상 이제 자꾸 분할을 하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막아줄 거고요.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이 상법에 대한 부분으로 지주사가 올라온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 이렇게 막 매매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뭐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막 돈이 많은데 여기에서 몰빵을 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실까봐 뭐 소량씩 넣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엄청 비중을 태우기에는
너무 후순위잖아요. 너무 후순위. 뭐 당연히 잘 돼서 더 가면 좋은데 이미 이제 지주사들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감수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네, 잘못 잡으면 이제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3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기 세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은 확실히 좀 줄 때 잘 챙겨놔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떨어질 때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운 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 탄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상승하는 종목이 거래소에서 730개, 하락하는 종목이 140개, 요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거 꼽아봤자 SK이노베이션이 어제 25% 급등하고 오늘 3% 정도 빠지니까 예, 20%.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한국전력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예, 엊그제도 한국전력이 혼자 막 8%, 7%, 8% 이렇게 갔다가 오늘 이제 2.5% 정도 빠지고 SKC, 두산로보틱스, 뭐 크래프톤, 시프트업 요런 종목들 한미반도체가 0.3% 빠지고 요 정도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이제 또 많이 올랐었던 22%까지 올랐었던 신풍제약이 오늘 4%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좀 폭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텔신라는 2.5% 또 떨어지네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망고빙수 수요도 또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종목들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텔신라 농담조로 얘기를 했지만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이런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하락. 물론 요거 많이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도 좀 많이 오고 뭐 여름에 휴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요런 애들 떨어지는 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의미 없다? 일단은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좀 잠깐 지주사로 다들 놀러 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5월 방한 외국인 관람객도 좀 전년 대비 늘어나고 사실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특히나 실적이 완전 깡패거든요. 이거는 비성수기인데도 실적 엄청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보시면은 이게 막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길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네, 그래서 오늘 쉬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호텔신라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는 거 좀 아쉽긴 하죠. 대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거래량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다들 여기 웬만하면은 오래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 밑에서 사신 분들 다 큰 수익이니까 여기로 넘어가야지 약간 요런 수요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주사가 오늘 너무 세다 보니까 요거는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1% 이상은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이상하게 매매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마실을 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급을 빨아들인다. 롯데관광개발도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호텔신라도 미리 올라갔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무리 좋은 실적을 하더라도 내년 거 땡기고 내후년 거 땡겨도 밸류가 안 나와요. 그런 레벨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SK 스퀘어나 SK 하이닉스나 얘기했는데 SK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 한 12%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SK가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가장 아직은 멀어져 있어요. 키 맞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가고 쟤도 가니까 다 알겠어. SK 스퀘어도 가고 두산도 가고 뭐 다 이유가 있지. 하나도 가고. 근데 뭐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잖아. 뭐 이러면서 SK도 간다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완전히 지주회사의 날이다. 이게 금방 꺼지지 않을 것 같다. 확정될 때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상법 개정 결국 이 모멘텀이 지금 7월 달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주보호위에서 전향을 검토하겠다. 기존 반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어제 이제 국힘 원내대표가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걸로는 주주가치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입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이게 상법 개정에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시 18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1.7% 오늘 또 불장 또 나타내고 있고요. 3123까지 올라갔습니다. 3129가 전 고점인데 6월 25일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전 고점이 3129, 3123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 785. 지금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코스피 시장에서 무언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코스닥보다. 네. 그렇죠. 하창원 본부장님도 동의하시고. 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법 개정이 전반적으로 된다 그러면 사실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고 그 안에서도 또 눌려있는 애들도 많고 지금 보면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코스피에 많다면 지금은 또 코스닥을 노려보는 게 분기 기준으로 혹은 하반기 기준으로는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는 거를 더 좋아하시니까 지금은 불장이니까. 네, 코스닥을 선택을 하시면 뭐 기회비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는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좀 차분하고 좀 큰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코스닥 지수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 키를 맞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재미 볼 거 보고, 왜냐 상법 개정 전까지는 그게 이제 아직 2, 3개월 남았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단 유리하죠. 왜냐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볼륨 자체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코스닥이 제대로 가려면 결국에는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데 바이오가 요즘에 별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거는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길게 보고 하겠다 하시면은 코스닥 지수 사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날뛰고 있는 데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로미노님께서 많이 올라가서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주사가 초반에 불을 뿜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 지주사가 선호 섹터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지, 지금 이 위치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거 그대로예요. 네. SK 하이닉스하고 페어링하고 싶으면 SK 스퀘어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요. 근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이제 한 10%가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제 한 5%, 10% 남았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3,100에서 3,100이잖아요. 10%면 얼마예요? 3,400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400이 빨리 될 것 같은 종목을 찾는다면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근데 또 그것까지 갈 때 얘네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안 가져가면 소외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K스퀘어하고 두산이 먼저 갔고, 그러면 이제 키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결국은 SK하고 한화가 가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목표 주가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업사이드가 얼마 있는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저번에 한번 보신 거 페이지 19페이지. 네, 19페이지. 제가 이틀 전에 한 거니까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SK스퀘어 지금 얼마입니까? 주가가 아마 11만 원이 아니고 맞나? SK 스퀘어? 19만 원 정도 되지 않아? 19만 원 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보느냐고 지금 못 봐. 시킨 거 아니에요. 19만 3,600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맞아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20만 원에 나온 게 있어요. 괴리가 많이 줄었죠. 근데 하이닉스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가 더 가면은? 하이닉스 더 가면 좋은 거죠. 아니, SK 스퀘어는 어떻게 됐죠? 목표 주가가? 같이 가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20만 원의 숫자는 하이닉스가 얼마였을 때 목표 주가냐? 아마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 28만 원 가지고 했을 때 2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그죠? 그러면 SK 스퀘어도 더 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 8만 원 이상 보십니까? 네.
8만 원 이상? 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많이 튈 것 같으면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 사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갔다 하면 두산을 봅시다. 두산이 얼마야? 70만 원인데 주가가 아마 60, 한 3만 원 가지 않았을까요? 두산? 네. 아. 그러니까 두산의 60%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네, 67만 7천. 그렇죠. 이것도 거의 다 왔죠. 아. 그럼 HD 현대는 16만 6천 원인데 그건 얼마야? 오늘 덜 갔을 거예요. HD 현대. HD 현대 나중에 13만 6,100원. 아직 여유가 있네요. 아. 그러면 요거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고 SK가 제일 여유가 있어요. 26만 원 나왔는데 오늘 올라서 22만 원일 겁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23만 23만 원. 그러면 밸류적으로는 SK하고 HD현대가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목표 주가 대비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얘기한 거 하나가 키 맞추기로 해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올라가서 그래 봤자 지금 10만 원 10만 원 됐나? 모르겠네. 하나가 그러면 하나도 오늘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다 왔을 수도 있어요. 한화 10만 8천 원. 예, 그러면 이거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죠? 하나의 75%는 뭐라고? 75%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 목표 주가를 10만 원 할 때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주가 90만 원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구장창 올라가면 하나도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야. SK 스퀘어도 SK 때문에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 귀찮으면은 덜 오른 거 찾아야 되는 덜 오른 게 SK하고 아까 HD현대, CJ가 덜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키 맞추게 한다. 이거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할게요. 근데 좀 수익 바쁘죠. 제가 말하는데 5에서 10%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섹터 중에 탑이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게 며칠 전하고 일주일 전 사이에 달라졌기 때문에 파는 거하고 새로 들어간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저는 네. 여전히 변압기, 하이닉스, 화장품 이런 정도를 더 하고 좋게 본다. 알파는 증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계속 증권을 계속 얘기했는데 알파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일단 뭐 상법 개정의 이슈가 있으면은 지주사랑 뭐 증권사가 단연 토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주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LS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네.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구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관세 때문에 이 쇼티지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LS그룹은 가격 전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좋아요. 그리고 증설에 대한 흐름들 뭐 예를 들면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LS 전선 쪽도 마찬가지고 가온전선도 마찬가지 다 자회사 친구들인데 그런 애들이 이제 증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선 쪽도 결국엔 변압기랑 전선이랑 같이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전 후반부로 가는데 같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도 계속적인 우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변압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런 거에다가 얘네가 자사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처분에서도 매력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증권사가 목표 주가도 뭐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그렇긴 한데 좀 잘 커버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굳이 하나 고른다면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거 기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추가적으로 요거 타창한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IDC에서 요거 때문에 저기 초반 프리마켓에서 전력 수요 이런 거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IDC가 내놓은 한국 데이터 센터 운영과 코로케이션 시장 서비스 시장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생성형 AI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요게 이제 대통령이랑 정부가 소버린 AI가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면서 네.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AI가 부각받으면 같이 따라오는 게 전력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잘하는 또 변압기나 전력 설비 이런 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따라갈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다면 네. 지주사인 LS도 좀 탄력을 받고 그렇죠. 거기에 밑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탄력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아까
저런 얘기를 이제 복합적으로 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 예. 변압기가 간다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 거고, 저거는 이제 국내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 건데, 또 전일에 미국에서 전일도 변압기가 주가 추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적으로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쇼티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노후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사이클이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AI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오래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좀 이렇게 PR을 맞추고 뭐 쉬어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지주사들도 뭐 SK도 되게 좋은 거 많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지주사를 선택을 하실 때 좀 자기가 좋아하는 산업군,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 있고 또 노출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는 그 회장의 발언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거 빼놓고 보면 되게 좋아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그냥 기업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투심에 당연히 반영은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LS를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고, LS를 좋아합니다. 네. LS 구자은 회장인가? 그렇죠. 네네네. 예. 상장하는 거 중복 상장에 대한 문제점을 또 기자가 지적하니까 사라고 뭐 칼 들고 협박해. 내용 맞아요. 자체는 예. 발언은 되게 잘못한 거죠. 발언은 되게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뭐 네. 상장은 내 맘대로 하는 거고, 네, 니네가 노코멘트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된다. 나는 그래서 그거를 새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그 멘트, 그 표정 그대로 대통령한테 똑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못하면서 왜 기자한테는 해요? 다 다르죠. 다르다고 느끼겠지. 상대가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읍견군패님께서 3,200을 향해서 진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피가 오늘 장중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3,131, 3131까지 올라갔고요. 이전 신고가를 넘어서서 1.8% 이상, 1.9% 이상 3,131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게 조금 오바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오늘의 상승이 좀 오바다라고 그래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괜찮나? 야, 얼마 전까지 4천, 엊그저께 4천 가느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그건 속도 문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놓고. 근데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국장하시는 분들이 요런 불장이 어색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이거 이렇게 이 국장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애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네. 보름 전부터 골고루 사시면 돼요. 장이 좋다고 믿으시면 골고루 사는 게 맞습니다. 순환이니까. 그러면 이제 코덱스 200을 사든지 뭐 사든지 장을 사면 되는 거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기민하게 못 한다 그러면, 그럼 최소한 시장에서 소외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어느 섹터에만 확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갈 땐 잘 가지만 안 갈 땐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장이 이제는 제가 말 3,100, 3,200인데 3,400 가는 거 쉬워요. 개별 종목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래 포트에 한 70%, 80% 들어있고, 만약에 20% 갖고 플레이한다면은 차라리 장의 그 시장의 업사이드에 대해서 베팅을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하고 보고.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으면 조금 빠질 때 한국을 우리를 3,300 본다. 3,400 본다. 거기까지 보고 예. 플레이를 2, 3%, 5% 갖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면 개별 종목에는 업사이드가 지금 5에서 7% 지금 별로 없거든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32만 원 이제 업사이드 얘기할 거야. 근데 그래봤자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10%고, 진짜 내년까지 보시는 분이 한해서 20% 보는 거니까는 실질적으로 모든 섹터가 전반적으로 한 7%, 5% 올라가려면 만만치 개별 종목을 잘못 잡으면 또 이상하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을 골고루 섹터를 하더라도 이제 한 개가 아니고 한 4개 정도 섹터는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같으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변압기하고 뭐 화장품하고 나머지 증권 갖고 알파를 나랬잖아요. 4개 섹터잖아요. 이게 자기 그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디서 하나 비면은 소외되고 또 이래. 3,100에서 움직여도 소외되고 내려가면 더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박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계속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좀 불편하네, 아이디 읽는 게. 뭐 LLLLIJL 님께서 뭐야? 국장 포머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두 분께 진짜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지금 1349원 60전까지 내려가서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때가 1312원이었거든요. 근데 1349원까지 꾸준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본 시장을 보면 니케이가 0.9%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1%대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 가까이 오른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조금 어색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오늘 상승에 지금 초반장에 막 불도 붙고 막 이랬으니까 뭐 기대감에 쫙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늘은 조금 조심하면서 차분하게 가자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있는지, 아니면 상승을 충분히 즐겨라 라고 생각할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번호님부터.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 잡아놓고 그게 안 깨져 있는 상황이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게 깨지면 대응하면 되고요. 그 뭐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미리 던질 필요는 없으니까, 뭐 저는 떨어지기 전까지 비슷하게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리 너무 겁먹어가지고 내 불안해서 못 있겠다 이러면 당연히 덜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좀 가만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배당에 대한 그거를, 상법에 대한 부분을 오픈할 때까지는 좀 보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오픈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뭐 무너지거나 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냥 홀딩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 네, 그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다른 거는 괴리가 많이 좁혀진 거는 그날 자기가 승부는 그거 사고 싶은데 괴리가 좀 너무 많이 좁혀졌어요. 그럼 일단 sit-back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 내에 다른 걸 보시든, 그러니까 지주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예. sit-back해서 증권을 보든지 아니면 변압기를 보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보든지 하이닉스를 보든지. 하이닉스 안 오케이. 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밸런스, 약간의 뭐 바벨 전략 비슷한 거. 그렇죠. 아니 내가 사고 싶은데 뭘 가갖고 괴리가 좁아졌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이닉스 막 사고 싶었는데 28만 원 내려가고 그러면 32만 원 보면은 살 수 있죠. 하이닉스 15% 올라가는 게 장 15% 올라가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언제든 살 수 있어야지. 근데 리스크를 아까 삼성전자 때문에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올드 패션이 됐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무대기로 사기 애매하면은 화장품 잘 나가는 놈하고 못 나가는 놈하고 바벨을 샀어요. 잘 나가는 놈 누구예요? 잘 나가는 놈? APR 같은 거. 약간 못 나가는 거. LG생건. 아니 그건 너무 그렇고 아무래도 그건 또 빼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 그렇게 약간 섞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느 섹터를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질 좋아도 딱 붙었는데 그렇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식의 좀 섞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짜자님께서 두 분 진짜 친절하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일본이 빠지는 건 요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조금 우리한테도 리스크가 될까?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트럼프가 일본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SNS에다가 일본 너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쌀 부족을 겪는데도 미국 쌀은 도대체 왜 수입을 안 하냐 이놈들아, 이렇게 또 비판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가셨나? 지금 트레이딩하고 계신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지주사 샀나봐. 근데 그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지. 예. 수입하라고. 그래서 쌀 부족 겪는데도 미국 쌀 왜 수입 안 하냐,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다. 뭐 관세율 일방 통보, 쌀 개방 요구. 우리나라한테는 뭐 약가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상호관세 유예 만료 앞둔 시점이라 관세율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얘기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본을 대놓고 이렇게 압박하는 거 보면, 일본도 지금 1% 빠지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나 뭐 이것저것 관련해서 괜히 또 한 번씩 이렇게 쑤시고 찌르고 하겠지. 뭐 이런 거로 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요런 걱정. 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모멘텀적으로는 저 상법 개정이 훨씬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보로님부터?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센 거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안 좋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 놓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왜냐면 고민을 그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왠지 팔면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만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관세는 어떻게 될지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이슈가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10일이니까 아마 상법 개정이 먼저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상법 개정까지는 일단 좀 보시고, 뭐 그 전에 나오면 당연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좀 일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상법 개정 이후에 좀 불안하시면 그때는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법이 오픈이 됐고 거기서 주가가 반영이 됐는데 뭐 더 못 오르거나 많이 좀 쉬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 좋은 거 얘기가 나오면 좀 빠질 수는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상법이 먼저 나올 것이고 미국도 그 관세 지금 서한 보낸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언제까지 7월 8일 9일인데 그 이후로 할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오늘이 2일인가? 2일이죠. 7월 4일 날 전후로 해가지고 뭡니까 그 법안, 부채 한도 법안 그거 확실히 상원에서 하원을 갔는데 완전히 그 매듭지고 나서 총괄적으로 이제 상호관세를 매듭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전에 나오잖아요, 상법이. 예. 그럼 우리 뉴스 나왔을 때 약간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거 봤을 때는 셀드 뉴스가 그때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주사는 이미 들어가 있거나 증권사는 이미 들어가지 않은 입장에서는 오늘 막 붙을 때 따라 붙을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AI하고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붙을 것이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양쪽으로 양방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섣불리 하지 마세요. 유럽하고도 유럽 상호관세를 10% 낮춘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10% 낮출 수도 있잖아요. 낮춰야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 떠오는 이슈,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이슈가 철강하고 관세 이런 자동차 이슈는 네. 그거 양보할 수 없다고 지금 유럽이 미국하고 좀 버티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상호관세 전반적으로 낮춰주려고 하는데 자동차 가지고 막 트집 잡으면은 이거 막판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봐야 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지만 마지막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신다면은 주가가 얼마만큼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3,200을 기본으로 목표로 세웠으면은 3,200이 넘어갔을 때 우리의 상법이 이미 반영됐으면은 나머지 관세가 반영되면 3,500 되겠지. 좋게. 근데 나머지 관세가 세게 반영 안 되면 3,200 도달하는 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진짜 터프해질 수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하셔갖고 트레이딩이 많이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다면.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도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JU님께서 2만원 보내주셨고요. 오늘 초반에 이제 한 1시간 만에 트레이딩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어서 너무 졸리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졸려. 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예. 졸려. 축하드립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유연하려면은 일단은 몸이 또 유연해야 됩니다. 프로테오글리칸 연골 영양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연어 코연골 그리고 상어 연골 이렇게 3박스 드린다고 하네요. 550mg 요거 60정 3박스 드리는데 핫딜가가 19,9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요게 연골 건강에 필요한 핵심 성분이랑 부원료 포함해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주는 영양제입니다. 소비기한은 올해 11월까지여가지고요. 싸긴 싼데 유통기한이 임박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용으로도 하나 사서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싶으시다 하시면 닥터 마사지 척추지압 온열 의료기기 대유 에이텍 거 가지고 왔습니다. 본체 무료 배송 설치 리케어 18개월 무상 AS 핫딜가가 99만원입니다. 저렇게 큰 기계를 99만원에 18개월 무상 AS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세라잠 스타일로 전국 무료 배송 서치고요. 구간별 최대 65도의 온열 기능이 있어가지고 척추 지압으로 온열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전국 무료 설치고요. 구매 후에 포토 상품평을 남기기만 하면 10만원 핫딜 마일리지 지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서 포토 리뷰만 남기기만 해도 10만원 마일리지를 준다? 그러면 실제로 99만원인데 이제 89만원에 사는 거네요? 90만원에? 좋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닥터 마사지 척추지압 온열 의료기기랑 프로테오글리칸 연골 영양. 오, 저렇게 펴지는구나. 아, 이거는 공간이 좀 좁은 데에서 저거 딱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오, 좋다. 밑으로 들어와서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좋네. 저희 뜨뜻 하면 추르장님 할 거 없으시다 그랬는데 10시까지 매매하고 나가지고 저거 에어컨 틀어놓고 저거 하고 있으면은 극락이겠네, 극락. 극락. 고맙습니다. 99만 원 핫딜인데 저거 뭐야 10만 원 포토 리뷰까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89만 원. 예. 알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53분이어가지고 두 분 바로 저거 뭐야 자료 하나씩만 보거나 자료를 하기 싫으시면 오늘 장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하실 거 있으시면 하나씩 하시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할까요? 본호님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예. 네. 본호님 네. 먼저 하시죠. 오늘 요거 이제 미국발 세제 완화 기대감 중에서 비트코인이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요게 되면은 좀 주식시장에서 다시 코인으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BBB에 포함이 돼서 얘기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뭐 7월 4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이랑 금요일은 조기 폐장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미국장이 휴장이니까 예. 결과적으로 해당 이슈가 좀 강하게 반영되는 시점은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비트맥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이 스트레티지를 자꾸 표방하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8% 올라갔다가 좀 빠졌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계속 날뛰고 있고 요즘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거에서 세제 혜택이 나오면 코인이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오늘도 지금 카카오페이나 뭐 요런 쪽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요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아마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텐데 이 움직이잖아요. LG CNS도 오늘 좀 많이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뭐 물론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이슈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같이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뭐 스트래티지나 이런 코인 관련된 종목군이 꽤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자료 하나 해주신다면요. 그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헤드라인만 봤는데요. 예.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9페이지에 9페이지. 네, 리포트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오늘 같이 쉬잖아요.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떻게 할까 뭐 목표 주가하고 괴리도 한 10%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6월 25일 날 6.25 때 6.25를 진행한 건 아니고 네. 6월 20일 진행한 경영진 간담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주요 질문에서 Q&A를 딱 보기 좋게 했어요. 18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몇 개 읽다 왔거든요. 볼만합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리포트가 좀 긴 게 나왔는데 신한에서 잘 아시는 그분이 뇌로 약을 보내요. 뇌에 관련된 파킨슨, 알츠하이머 관련된 리포트가 썼는데 탑픽은 ABL 바이오 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과 이런 걸 설명해 놓은 리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읽어보실만 하고요. 다 좋은 거겠죠? 네, 보시고 요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뭐 좋지 않은 내용을 넣어서 죄송한데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중립 하향했다는 리포트가 이거 어디 거지? 갑자기 까먹었네. 어디 건지 까먹었는데 어디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악재를 반영을 하긴 했는데 이익 전망은 조금 한 10에서 20% 하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다가 올 가을 겨울 넘어가면은 우리 보는 얘기한 것처럼 미국 ESS 그 다음에 중저가 라인이 셋업되는 속도 이런 거가 변수가 돼서 자기 예상과 달리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보기보다는 일단 실적 자체가 하향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쁜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보고 그다음 공부하실 거 요 두 개 보시고 저는 앞에 두 가지 내용을 혹시 제가 읽게 되면은 오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리포트 저희가 뭐 100% 다 소개는 못 해드려도 그래도 리포트를 두 분이서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많이 가져오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드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또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65% 장 초반보다 상당히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66% 이렇게 오늘은 지주사의 하루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오는 하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3,300억 넘게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5천억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코멘트 딱 해주시면서 마감까지 어떻게 하자까지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수급이 오늘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상법 개정 기대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순매수와 순매도 동향을 보면은 1등이 300억밖에 안 돼요. 매수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품매가 조금 담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자체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최근에 한 5일 정도는 나갔는데 한 2조 넘게 나갔죠.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면은 지수는 뭐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사는 거니까 특정 부분에서 후반부까지 뭔가 특정한 매도가 나오는지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니리님께서 동면님 방금 무슨 바이오 이야기하셨어요? 설거지하느라 말씀하셔서 ABL 바이오 신한 투자증권 리포트 그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뇌로 보내야 한다? 뇌에 관련 알츠하이머 그 리포트 긴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마감까지의 코멘트? 시장을 사시든 말든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3,100에 3,200 갈 때 PER이 11배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론 주식하고 지금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장이. 한국 장의 힘을 조금 더 믿습니까? 반도체, 그쵸? 마이크론을 더 믿습니까? 그런 판단을 외국인도 한다고요. 네, 그걸 같이 보여야 되고, 여기에 변수는 원화가 강세되면 우리 쪽이 조금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너무나 컨셉이 명확합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집 가지고 투자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집 가지고 투기하지 말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와라. 이런 전반적인 큰 줄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목적은 또 파이어족. 그러니까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해서 나는 빨리 놀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신 거 맞죠? 요거 주신 거 하는 거 맞죠? 하나자산운용? 예. 하나자산운용에서 강의를 또 한다고 해요. 은퇴, 파이어, 금융소득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ETF로 조기에 파이어 하신 강사 두 분의 노하우와 장우석 부사장님의 하반기 미국 투자 전략, 김현우 소장, 이렇게 미국 투자 완벽 절세 전략, 4인의 전문가 미국 ETF 자산 배분 전략을 A to G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강의는 일주일마다 한 강씩, 1강씩 순차적으로 공개된다고 해요. 정가 19만 9천 원의 강의를 1Q ETF 단 한 주 매수만으로 무료 수강, 선착순 신청 시 커피 쿠폰, 상품권 혜택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 저희 더보기에도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를 좀 더 신선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가 참고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은 이따가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수익을 또 여러 가지 보셨으면 또 챙겨서 맛있는 거 사드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멀티 형님께서 아침 온도 32도입니다. 이게 맞나요?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도 오늘 또 이제 밖에 돌아다니시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